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나름 살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 사귀었던 다른 남자에 대해 얘기 좀 해보려고요. 한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했지만 그 끝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한 건 아니에요. 멀쩡히 잘 살아 계시다고 알고 있지만 그분은 아마 제 존재조차 모를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미혼모예요. 한때 디자이너를 꿈꿨던 엄마는 젊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때 만났던 한국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저를 가졌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죠. 엄마는 충격에 빠져 그 남자와 바로 헤어졌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뱃속엔 제가 생긴 후였죠. 엄마가 저한테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아마 지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 남자의 아이이기 전에 자기 아이인 저를 차마 지울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그 남자에게 알려 멀쩡한 한 가정을 파탄낼 수도 없었다고 해요. 결국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고요. 그 일로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와도 대립해 홀로 집을 나와 살게 됐죠. 그때 엄마 나이가 겨우 26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더군다나 엄마는 다른 여자들처럼 기댈 남편이나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혈혈 단신이나 다름없는 신세였죠. 부른 배를 움켜쥐고 홀로 힘겹게 저를 낳았을 엄마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실제로 엄마도 그때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더군요. 애 낳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다는 걸 누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그랬다면 어쩌면 엄마는 너 안 낳았을지도 몰라.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신 적도 있을 정도였죠. 어쨌든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엄마는 용감하게 저를 낳았고요. 아파서 기절할 것 같은 와중에 제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해요. 간호사가 제 얼굴을 보여줘서 처음으로 눈을 맞췄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갓 태어난 저를 본 순간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대요. 저를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엄마는 저라는 혹을 달고 겁없이 세상 속에 뛰어들었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사업하는 할아버지 덕분에 부잣집 공주님처럼 살았던 엄마인데 저를 낳은 뒤로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학교 급식조리 같은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죠. 엄마의 젊고 건강했던 육체는 순식간에 망가졌고요. 곱디곱던 얼굴에도 피로와 주름이 가득해졌죠.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웃으면서 우리 딸 하고 아껴주셨고요. 사치품 같은 건 절대 사주지 않으셨지만 배움에는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래 친구들처럼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요.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도 다닐 수 있었죠. 그땐 학원 다니는 게 마냥 싫기만 했는데 이젠 알아요. 그 비싼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요. 그런 엄마의 노력 덕분일까요? 저는 공부도 곧잘 했고요. 성실하고 단정해서 늘 선생님들의 예쁨을 독차지했어요.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 시절도 무탈하게 넘어갔죠.
대학 시험도 잘 치러서요.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고민하다 서울에 있는 최고 명문대에 진학했어요. 장학금을 받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갈까 고민도 했지만 엄마가 괜한 짓 하지 말라며 말리더군요. 큰 물에서 놀아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요. 돈 걱정은 하지 마, 미영아. 엄마가 유학을 해봤잖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걸 배웠는데 사람은 모름지기 가방끈이 길어야 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학비만큼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줄게. 서울 가면 학비만 문제가 아니잖아. 기숙사 떨어지면 집도 구해야 할 거고 생활비며 교통비도 많이 나갈 텐데.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엄마의 단호한 의지에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로 진학했어요. 엄마는 약속한 대로 학비는 물론이고 자취할 원룸도 구해주셨고요. 다달이 생활비도 붙여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살고 있던 고향집 전세를 빼고 고시원에 들어갔더라고요. 쉰을 바라보는 엄마가 저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라는 홍만 없었으면 얼마든지 부잣집 딸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해서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텐데. 엄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솟구쳤죠. 하지만 엄마 딸로서 마냥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엄마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학교 간판을 내세워 과외도 열심히 하고요. 남들이 다 노는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네요. 그 결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다 알 만큼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여자는 1년에 한 명도 안 뽑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쟁쟁한 남자들을 제치고 제가 합격한 거였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장하다 우리 미영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당찬지. 내가 누굴 닮긴 누굴 닮아. 엄마 딸인데 당연히 엄마 닮았지. 그래. 우리 미영이 내 딸이지. 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마. 우리 회사 신입 연봉도 엄청 세. 엄마 정도는 이제 내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놈의 고시원 당장 나와. 내가 서울에 엄마랑 같이 살지 말아볼게. 엄마를 설득해 서울로 불렀어요. 그리고 작은 빌라를 구해 다시 모녀 둘이서 살기 시작했죠. 엄마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쉬라고 했지만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엄마가 워낙 내성적인 분이라 그렇게라도 사회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대신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두라고 했죠. 이제 돈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저희 모녀의 생활은 그 여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어요. 평일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여기저기 서울 탐방을 하고 다녔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제가 회사에 있을 땐 어지간히 급한 일 아니면 잘 연락하지 않는 엄마였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바로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미영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외할아버지? 그래, 지금 바로 회사에 얘기하고 올 수 있겠어? 엄마 지금 바로 고향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때까지 저는 외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외조부께서 얼마나 독하시던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찾지 않았거든요. 아마 자기 딸 인생을 망친 손녀의 존재가 너무 싫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부분에선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 외할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왔을 때 몇 번 보고 그 뒤로는 아예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그 어떤 지원도 절대 받지 않으셨고요. 아마 절 끝내 받아주지 않는 외할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서울 올라온 뒤로도 계속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너무 황망하더군요. 사실 얼굴도 모르는 외할아버지보다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더 컸죠. 회사에 얘기하니 다행히 이해해 주셨어요. 바로 짐을 싸들고 엄마와 같이 고향으로 내려갔죠.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으로 처음 뵌 외할아버지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인자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앞에 상주로 있던 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과 외할머니도 처음 얼굴을 봤죠. 두 분 다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우시더군요. 특히 외할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네가 미영이구나. 어쩜 우리 옥란이를 꼭 닮았네. 할머니가 너를 진작 한번 만났어야 했는데 네 하레비 고집이 너무 세서 그동안 우리 원망 많이 했지. 미안하다. 미안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외할머니를 끌어안고 울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앙심을 품고 차갑게 내치고 싶지도 않았네요.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외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찾아온 외갓집 식구들과의 만남은 그저 어색하고 낯설기만 하더군요. 외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우는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저 혼자 남의 집 장례식장에 온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처음으로 제 가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가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도 언젠가는 외할아버지처럼 저를 두고 먼저 가버릴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아직 젊으시니까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엄마에겐 오빠도 엄마도 있었죠. 그런데 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뭔가 좀 외로워지면서 저도 제 가족이 갖고 싶어졌어요. 그때까진 연애니 결혼이니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남들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소개팅을 했어요. 대학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열심히 좋은 남자 있으면 다리 좀 놔달라고 졸랐죠. 그래도 제가 제법 덕망을 쌓았는지 소개가 줄줄이 들어왔는데요. 그중 한 남자와 뜻이 맞아서 사귀게 됐죠. 그 남자 역시 자동차 분야에서 제법 이름 높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외모는 그렇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삶의 진취적인 자세가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게 첫눈에 반해 꼭 사귀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대쉬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몰랐는데 제가 그런 적극적인 남자에게 참 약하더라고요. 첫 연애는 제 생각보다 더 달콤하고 꿈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매사 열정적인 사람답게 사랑에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희 회사 앞으로 와 얼굴을 보고 갔고요. 생일이나 기념일엔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값비싼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의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대접해주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 말고 저를 온전히 내보인 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좋았어요.
남자랑 여자는 신체적인 구조부터가 참 다르잖아요. 남자친구의 넓고 안락한 품에 안겨 있다 보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었죠. 아빠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아마 남자친구에게서 부재했던 아빠의 그림자를 저도 모르게 찾고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고요. 급기야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그건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 얘기가 나오자 망설여지더라고요. 저희 집 가정사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겁이 났죠. 난 아빠 얼굴도 몰라. 우리 엄만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날 낳았어. 몇 번이나 거울을 보고 연습했지만 남자친구 앞에 서면 풀이라도 붙인 양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미혼모의 딸이라는 걸 알면 남자친구가 실망하지 않을까? 남자친구 집에서도 당연히 반대하겠지? 남자친구가 집안에 반대를 뿌리치고 나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만큼 나를 사랑할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매일 밤 울기만 했네요. 저도 알아요. 참 자존감 낮고 미련퉁이 같아 보인다는 걸. 하지만 그게 저라는 사람인 걸 어떡하겠어요? 아무래도 미혼모의 딸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저를 그렇게 작아지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자친구를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대놓고 작정해서 사기를 친 건 아니지만 일부러 말을 안 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사귄 지 1주년이 되던 날 또다시 결혼 얘기를 꺼내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란 미혼모의 딸이라는 걸 말이죠. 남자친구는 무척 놀란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불쾌해 보이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더군요. 지금까지 결혼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 보였던 게 그것 때문이었던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건 줄 알고 혼자 오해했잖아. 진작 말해주지 그랬어. 미안해.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미혼모 딸인 걸 알면 오빠가 색안경을 끼고 볼 것 같아서 무서웠어.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고. 그러자 남자친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게 말이 돼? 네가 미혼모 딸이든 누구 딸이든 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김미영인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남자친구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을 잠식하고 있던 불안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정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오빠,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우면 이제 우리 그만 결혼하자. 응? 나 너랑 얼른 같이 살고 싶어. 아침에 눈 뜨면 옆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고 너랑 나 반씩 닮은 애기도 빨리 갖고 싶어. 그치만 1년 사귀고 결혼은 너무 빠르지 않아? 나 직장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오빠도 언제 해외 발령 날지 모른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빠네 부모님도 아직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아무래도 남자친구네 집에 제가 미혼모 딸이라는 걸 알린다는 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마.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실은 우리 집도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물론 우리 어머니는 미혼모나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나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면서 쭉 힘들게 날 키워주셨고. 그런 엄마가 어떻게 자기를 미혼모 딸이라고 반대하겠어. 당연히 허락하시지.
그 말을 듣는데 안심이 확 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제 가정사가 비슷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안이 될 수 없더군요. 이제 남자친구와 제 앞에 결혼을 가로막을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그쯤에 갑자기 회사에서 제가 승진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도맡게 됐어요. 일 욕심이 있었던 만큼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싶었어요. 상사분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1년만 미루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결혼하면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남자친구는 맞닥차는 눈치긴 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하지만 세상 만사가 어디 제 뜻대로만 흘러가겠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거였죠.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일하면서 자꾸만 몸이 으슬으슬하고 배가 아파서 처음엔 감기 몸살인가 했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피임도 철저하게 했는데 너무 황망하더군요. 고민하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자친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장 양가 어머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고 하더군요. 그럼 오빠는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생긴 애를 지우자고? 그거 살인이야, 미영아. 어떻게 우리 둘이 사랑해서 생긴 애를 죽여? 그건 그렇지만 난 아직 임신 생각이 없었는걸. 프로젝트도 아직 한창 진행 중인데. 빠져야지 뭐 어떡해. 오빠 일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한다. 내가 그 프로젝트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알지, 내가 왜 몰라. 하지만 네 꿈이 성공한 회사원이 되는 거였어? 아니잖아. 나랑 남부럽지 않은 가정 꾸리는 거, 예쁜 애기 낳아서 잘 키우는 거, 그거였잖아.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건 일단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세상에 엄마 아빠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애를 낳아. 그냥 살다 보니 생겨서 낳는 거고 어찌저찌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키우는 거지. 무엇보다 내가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너도 나도 아버지 없이 힘들게 컸지만 우리 애는 달라. 우리 둘이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남자친구의 믿음직스러운 말에 눈물이 팽 돌았어요. 저는 은연중에 제가 미혼모의 딸이니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런 불안이 씻은 듯이 없어지더군요. 이런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제게 청혼했고요. 저는 마침내 그런 남자친구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고민 끝에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남자친구와 미래를 준비하게 됐네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자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요즘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부쩍 꾸미고 다녀서 남자가 생긴 걸 짐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조만간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다면서요. 하지만 애가 생겼다는 말엔 초연하지 못하셨어요. 그 일로 회사까지 관뒀다는 걸 알고는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셨죠. 아니, 피임을 했어야지. 어쩌자고 임신을. 조심했어야지. 아니, 넌 일욕심도 많은 애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일이야 뭐 애 낳고 다시 하면 되니까. 나 안 그래도 불안한데 엄마까지 그러지 마. 엄마는 다 잘 될 거라고 나 응원해 주라. 응?
제 어리광 섞인 말에 엄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아무 걱정 말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다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 준비에 예상 밖의 난항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남자친구의 호언장담과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첫 만남에서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니? 임신해서 우리 아들 발목 잡은 애가? 누가 들어도 적대적인 그 말에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고요. 그런 저를 대신해서 남자친구가 앞으로 나섰죠.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미영이 놀랐잖아. 임산부인데 스트레스 주면 큰일 난다고. 그러게 누가 결혼도 전에 처녀가 임신하래?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내 앞에서 뻣뻣하게 결혼하기답시고 얼굴을 들이미는지. 옛날 같았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몸 함부로 굴린다고 돌팔매질 당하고 쫓겨나서도 할 말이 없어. 아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미영이한테 잘해주겠다고 했잖아. 자꾸 이러면 진짜 난 집 나갈 수밖에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신 분답게 덩치가 제법 있으셨고요. 얼굴도 극악스러운 게 한눈에 봐도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군요. 아이, 누가 뭐래? 얘는 뭐 말도 못하게 하네. 결혼도 허락했잖아, 그래서. 난 엄마랑 우리 미영이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둘 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들인데. 미영이 진짜 좋은 애야, 엄마. 조금만 마음을 열고 봐줘. 분명 엄마 마음이 쏙 들 거야. 남자친구의 설득에 예비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한층 부드러워진 어조로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셨죠. 하지만 저희 엄마가 미혼모고 남의 집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한다는 말에는 굳어진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네요. 이미 남자친구를 통해 한번 들었을 텐데도 새삼 제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자 견딜 수가 없으셨나 봐요. 대놓고 경멸 어린 표정을 짓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날, 이대로 결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죠. 애도 지우겠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펄쩍 뛰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난 어떡하라고? 자기도 우리 애기도 다 잃고 미친놈처럼 혼자 술이나 퍼먹다가 이 세상 하직하라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 다른 좋은 여자 같은 건 내 사전에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미영이 너뿐이라고. 물론 우리 엄마가 너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거 인정해. 하지만 봤잖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바로 뭐라고 하는 거. 자기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분가해서 따로 살면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제발 마음 돌려주라, 자기야. 응? 남자친구의 눈물 섞인 애원에 결국 제 마음도 약해졌어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자였고 뱃속에는 그 사랑의 결실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어떻게든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죠. 어차피 회사도 관뒀겠다. 매일같이 예비 시가로 찾아뵙어요. 곶감이니 홍삼이니 이런저런 귀한 선물도 사다 바치고요. 시장에서 예비 시어머니 일을 돕기도 했네요.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도 그런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고요. 얼마 안가 상견례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슬슬 너네 엄마 만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진석이야 일 때문에 바쁠 테니 네가 좀 알아보렴. 알겠니?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경 안 쓰이시게 잘 준비할게요.
상견례를 앞두고 식당 여기저기를 알아봤어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꽃이나 작은 간식거리 같은 걸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남자친구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상견례를 자기 집에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를 오빠네 집에서 하자고? 그게 엄마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입에 안 맞는다고. 몸에도 나쁘고 비싸기만 한데 뭐하러 일을 벌리니. 그냥 집에서 하지. 저한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누가 봐도 너 골탕 먹어봐라 하는 심보 같아 기가 막히더군요. 아니 그럼 진작 좀 얘기를 해주시지. 식당 예약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미안해 자기야. 근데 우리 엄마 고집이 정말 못 말리는 똥꼬집인 거 알잖아. 이번 한 번만 좀 져주라. 응? 안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예식장이며 혼수며 이것저것 다 간섭해서 제 뜻대로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던 차였어요. 이미 제가 다 져주고 있는데 뭘 또 져주라는 건지. 울컥했지만 더는 화를 낼 기력도 없었네요. 그래봤자 뱃속의 애기랑 저만 힘들어지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날짜랑 시간은 그대로고 장소만 자기네 집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긴 한데 실은 자기한테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어.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싶어 가슴이 불길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는 또다시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상견례 때 먹을 음식 말인데 우리 엄마가 다 만들 거긴 한데 자기도 좀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뭐? 나더러 어머님이랑 같이 음식을 만들라고? 그냥 시키면 안 돼? 뭐 출장 뷔페 같은 거 부르면 되잖아. 말했잖아. 우리 엄마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질색한다니까. 힘들다고 말려봤는데 당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뭐 자기는 그냥 와서 거들어만 주래. 며느리랑 같이 음식 해보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이라는데 좀 들어줘.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좋잖아. 겉보기엔 권유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강요나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 될 입장에서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상견례 당일 잡혀있던 병원 검진을 취소했고요. 예비 시어머니 호출에 새벽같이 시가로 향했네요. 왔니? 얼른 손 씻고 와서 앞치마부터 입거라. 남자친구는 벌써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예비 시어머니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처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바로 주방으로 호출됐죠. 분명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가 거진 다 할 거라고 했거든요. 전 그냥 옆에서 보조만 해주면 된다고요. 근데 웬걸 예비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입으로 저를 부려먹기만 바빴어요. 채소를 썰어라, 씻어라, 볶아라, 입만 부지런히 놀리고 본인은 손도 까딱하지 않으셨죠. 물론 저도 평소에 집에서 많이 요리해 먹는 편인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잡채나 떡갈비, 물김치 같은 건 만들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만들기 어려운 음식들만 염두에 두고 시키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홀몸도 아닌데 임산부인데 그렇게 주방에서 계속 선체로 일하려니 죽겠더라고요. 음식 냄새도 너무 역하고요. 무엇보다 배가 당기고 아파서 미칠 것 같았죠. 결국 중간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어머님, 오빠한테 듣기론 어머님도 같이 도와주실 거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홀몸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다 하기엔 역부족일 것 같아서요. 조금만 거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름 조심스럽게 말한다고 말한 건데 예비 시어머니는 대번에 안색을 싹 굳히면서 화를 냈어요. 아니 얘가 벌써부터 지 시애미를 부려먹으려고 드네?
지금 너 혼자 부엌일하게 한다고 반항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임신한 상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참나. 아니 누군 임신 안 해봤니? 나는 만삭에도 아궁이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가마솥밥 지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가스불이 있어, 전기밥솥 있어, 손으로 버튼만 딸깍 누르면 되는 걸 뭐가 힘들다고 우는 소리야? 너 하는 걸 보아하니 이대로 결혼 허락하면 안 되겠다. 딱 보니까 지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 아침도 굶기래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정말 결혼을 물을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제가 처녀라면 또 모르지만 이미 애가 들어선 상태였으니까요. 물론 저희 엄마가 혼자 저를 잘 키워주시긴 했지만 저도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 아이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협박 아닌 협박에 잘못했다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쩔쩔매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한 듯 입가에 웃음을 띄었고요. 또다시 이래라 저래라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네요. 혹시 시간 안에 못 맞추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상견례 시작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남자친구는 딱 그 시간에 맞춰 귀가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저한테 원망 들을까봐 일부러 새벽같이 나갔다가 딱 그 시간에 맞춰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약을대로 약은 남자였죠. 남자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서럽고 서운한 마음이 솟구쳤지만 곧 친정엄마가 올 테니 진정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을 재단장했죠. 잠시 후 엄마도 예비 시가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제가 병원에서 진료받고 바로 시가로 온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병원 앞에서 만나 같이 올 걸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말없이 어색한 미소만 지었죠. 자,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사부인.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엄마를 주방으로 이끌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차린 잔치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사부인,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하셨어요? 따로 주문한 게 아니라 직접 다 만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밖에서 파는 음식은 영 못 믿어 해서요. 상견례 음식도 다 내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밖에서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뭐 이까짓 거 준비하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아유 이까짓 거란요. 딱 봐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같은 주부지만 전 엄두도 못 내겠어요. 너무 욕보셨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좀 일찍 와서 돕는 건데. 아유 괜찮아요. 고생은 뭐 제가 했나요? 새아가가 다 했죠. 설마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그 음식을 제가 다 했다고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놀라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놀란 엄마가 입을 떡 벌렸어요. 대체 그게 무슨... 그럼 이 많은 음식을 저희 미영이가 혼자 다 차렸다는 말씀인가요? 엄마의 되물음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뻔뻔했어요. 입가에 피식 비웃음까지 띠면서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머, 새아가가 얘기 안 하던가요? 네 맞아요. 시댁살이 시킬 거라 제가 테스트 좀 해봤어요. 네? 시댁살이라뇨? 제가 의지할 자식이라곤 진석이 하나인데 합가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 따로 신혼집 해줄 생각 없습니다. 결혼하면 저희 집 사람인데 당연히 같이 살아야죠. 오늘 음식 만드는 꼬라지를 보니 가정교육도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가르칠 게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합가는 전혀 합의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당황해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후다닥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남자친구는 미리 알고 있던 게 분명했어요. 근데 어쩜 저한텐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던 건지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입을 열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사부인. 그 사부인께서 처녀 몸으로 혼자 애를 키운 건 대단한 일이긴 한데 솔직히 몸 함부로 굴린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결혼도 못한 거 보면 분명 그 남자랑 떳떳한 관계도 아니었다는 거고요. 팔자 속임은 못한다고 그걸 새아가도 고스란히 닮은 것 같아 솔직히 너무 찝찝해요.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이대로 결혼하면 서로 양가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식은 올리는데 아이 낳고 나면 친자 검사부터 했으면 해요. 그 뒤에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 말에 엄마가 입으로 하하고 헛웃음을 쳤어요. 저도 놀랐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역시나 남자친구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제 시선만 피하기 바쁘더군요. 그 사이 간신히 감정을 추스른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친자 검사를 하자는 건 우리 딸이 다른 남자랑 붙어먹어 애를 만들고는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이 말이신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좀 그런데 뭐 사부인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해요. 사실 우리 진석이가 어디 가서 빠지는 신랑감이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해, 대기업 다녀, 똑똑해. 또 제가 생선 장사하면서 모은 돈도 제법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쪽 집안은 뭐 볼 게 있나요? 새아가는 직장도 그만뒀고 사부인은 식당에서 일하신다면서요? 뭐 그게 사부인 탓이란 소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새아가가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랐으니 좀 느끼는 게 있었을 거다 이 소리죠.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뿐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모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예비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로 끼어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엄마가 더 빨랐죠.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식탁 위 접시들을 죄다 바닥으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도 예비씨 모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엄마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쪽이야말로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가정교육이 하나도 안 된 것 같네요. 정말 천박해서 더는 참아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생각지도 못한 저희 엄마의 반격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천박?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아들 관리 제대로 못해서 멀쩡한 남의 집 딸 임신시켜놓고 미안해하긴커녕 적발하장식으로 굴어도 정도가 있지. 어쩜 이렇게 천박하게 갑질을 하려고 해? 뭐? 친자 검사? 기가 막혀서 진짜. 내 딸은 뭐 임신하고 싶어서 했는 줄 알아? 막말로 너네 아들이 회사에서 막 승진해서 잘나가는 내 딸 주저앉히려고 콘돔에 구멍이라도 뚫었는지 어떻게 알아? 엄마의 대거리에 시어머니가 콧김을 내뿜으며 흥분했어요.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그런 짓 하게? 이봐요 사부인.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될 텐데요. 이대로 결혼 못하면 곤란해지는 게 내 아들일 것 같아? 당신 딸일 것 같아? 당신 딸도 당신처럼 미혼모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너 같은 되먹지도 않은 여자를 시어머니랍시고 모시고 살 바엔 미혼모가 낫지. 그리고 지새끼 뵌 여자가 주방에서 뻘뻘 땀 흘리면서 이 많은 음식을 만들 동안 손가락 빨면서 쳐다만 본 새끼는 애아빠 될 자격 없지. 지금도 친자 검사니 뭐니 지 마누라 될 여자가 그런 모욕을 받고 있는데 얌전히 처앉아 있는 꼴 좀 보라지. 그런 놈은 내 쪽에서 사절이야. 어디 언감생심 내 딸을 넘보려고. 엄마의 벼락 같은 노성은 이윽고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를 향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제야 앞으로 나서더군요.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끼어들면 괜히 미영이만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우리 미영이 힘들지 말라고 자네 엄마 눈 피해서 뭐 설거지라도 도와줬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줄 알았네. 어디 입만 살아선. 그냥 자네는 피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르쇠 하고 있었던 거지. 뭐? 끼어들면 우리 미영이만 더 힘들어져? 끼어들어야 할 때가 있고 말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네. 그런 식이면 우리 미영인 자네 방관 속에서 평생 이 집 노예로 살라는 건가? 엄마의 논리정연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친자검사? 돌아가는 상황 보아하니 자네도 다 알고 있던 일 같은데 그럼 자네도 내 딸이 다른 놈이랑 붙어먹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엄마가 혹시 모를 일이라고 뭐든 확실해야 한다고 하니까. 미영이도 떳떳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뚫린 입으로 짓거리면 다 말인 줄 알아? 분노한 엄마가 그대로 달려들어 남자친구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미셨죠. 미영아, 뭘 보고만 있어? 얼른 같이 나가자. 엄마는 이따 이 집구석에 너 시집 못 보낸다. 단호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역시 제 편은 엄마뿐이다 싶더군요. 그런 제 눈물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뱃속의 애는 걱정하지 마. 엄마도 혼자서 너 잘만 키웠어. 더군다나 넌 혼자가 아니라 엄마도 있고 외삼촌이랑 외할머니도 있잖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 그동안 남자친구와 예비시가에 버림받을까 전전긍긍했던 스스로가 바보 같았어요. 제겐 엄마가 있고 외갓집 식구들이 있는데 절대 혼자가 아니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요?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그 지옥 같던 예비시가를 벗어나려고 했죠. 그러자 그때까지 넋놓고 있던 예비시모가 득달같이 달려와 그 앞을 가로막더군요. 너 잘 생각해. 이대로 나가면 끝이야. 네가 아직 현실을 모르나 본데 네가 애 낳고도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다니는 회사는 벌써 그만뒀잖아.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애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1, 2년 금방이야. 경력 단절된 미혼모를 어느 회사에서 써줄 것 같니? 결국 식당 일하는 너희 엄마가 너 먹여 살려야 할 텐데.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 못해도 1억이야. 너희같이 못 먹고 사는 가난뱅이 집안에선 감당 못할 금액이라고. 내 아들 돈 없으면 너랑 네 뱃속의 애도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예비시모의 고함에 엄마는 당황하긴커녕 헛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예비시모에게 내밀더군요. 현실을 모르는 게 누군지 모르겠네. 이거나 보고 얘기하시지. 이게 뭔데? 뭐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지. 건물? 식당에서 주방 일하는 여자가 무슨 건물이 있다고 그래? 사기치지 마! 참나.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건물만 몇 갠데. 우리 딸 책임져 준다는 사위놈이 고마워서 그놈 명의로 해줄 생각으로 오늘 갖고 왔던 건데. 못 믿겠으면 부동산 가서 직접 확인해 보든가. 저도 몰랐던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상당한 양의 재산을 물려줬더라고요. 엄마는 그걸 제가 결혼할 때 대부분 다 증여해줄 작정이었다고 해요. 결국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데 지 손으로 지 복을 걷어찬 셈이었죠. 뒤늦게 그걸 알아챈 남자친구가 허겁지겁 저희 모녀에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난 자네랑 더 할 말 없네. 그리고 이미 결혼은 깨졌으니 다신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게. 누가 자네 장모님이야?
엄마는 전 남자친구의 얼굴에 부동산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한층 더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입을 열었죠. 내가 갖고 있는 건물만 세 채에 앞으로 물려받을 유산만 억대야. 애는 우리가 얼마든지 풍족하게 귀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친권이니 양육권이니 주장만 해봐. 절대 가만 안 둘 테니까. 알았어? 엄마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를 차갑게 노려보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여보세요? 아, 사장님.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물 명의 이전 있잖아요. 그거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네, 죄송해요. 예비 사위놈이 알고 보니 재활용도 안 되는 패급 쓰레기였더라고요. 그냥 결혼 엎으려고요. 네네. 지복을 지가 찬 거죠 뭐.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아무래도 부동산 사장님하고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당하게 전화를 끊는 엄마는 그대로 제 손을 잡고 시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엄마가 어찌나 믿음직스럽고 멋져 보이던지요.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나도 엄마처럼 꼭 우리 딸에게 훌륭한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네요. 뒤늦게 저희 집 재력을 알게 된 전 남자친구는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며 울고불고 했죠. 옆에는 자기 엄마까지 대동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눈도 깜짝 안 하자 급기야 옆에 있던 자기 엄마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 엄마 뭐해? 얼른 무릎 안 꿇어? 엄마가 되도 않는 시짜짓 하는 바람에 미영이랑 장모님이 마음 돌아선 거 아니야?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대체 왜 그랬어? 어? 제 아들의 비난에 예비 시모는 죄인처럼 몸둘 바를 못했어요. 저와 엄마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갑질 아닌 갑질할 땐 언제고 참 강약약강의 전형을 보여주더군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 무릎이라도 꿇고 빌라고 얼른! 남자친구의 재촉에 예비 시모는 결국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죠.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나는 네가 너무 예쁘고 똑똑해 보여서 혹시라도 결혼하고 우리 아들 잡고 살까봐 기선제압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과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못 배워먹은 늙은이라 그래. 그러니 젊고 똑똑한 네가 이 늙은이 실수 한 번만 덮어주면 안 되겠니? 사부인에게도 내가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지 오래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죠. 아니요, 전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이미 저희 사이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 헛짓거리 그만하시고 이만 가주셨으면 해요. 어머님 말씀처럼 결혼은 격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탈이 없지 않겠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요, 고향에서 크게 사업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덕망을 쌓으셨고요. 지금도 외삼촌이 그 사업 물려받아 잘 이끌고 계세요. 1년 매출만 수십억 원이라고요. 저희 엄마도 건물만 몇 채를 갖고 계신데 그런 집안 출신이 제가 시장에서 생선이나 내다 파는 천박한 집안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제 모욕에 예비 시모는 입술만 바르르 떨었어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가 또다시 지 엄마를 향해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이, 뭐해 엄마, 입이 붙었어? 얼른 잘못했다고 하라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엄마한테만 바락바락 성을 내는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헛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향해 몸을 돌렸죠. 야, 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결혼을 엎은 게 다 너희 엄마 때문은 아니거든? 뭐? 왜 그래, 미영아. 솔직히 우리 엄마 껴들기 전까진 우리 사이 너무 좋았잖아. 그건 내가 네 실체를 알기 전이라 그랬고. 뭐 너희 엄마야 곱게 키운 아들내미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자한테 빼앗기는 게 억울해서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 사이에서 넌 어떻게 했는데? 네 엄마가 나 무시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혼수 조건을 내걸고 이럴 때 어디 말리는 신용이라도 해봤어? 네 엄마가 친자 검사니 뭐니 되먹지도 않은 말로 날 모욕할 때 화 내줬냐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주제 이제 와서 무슨 천년의 사랑꾼인 척해? 너도 똑같아 이 새끼야. 그런 거 아니야 미영아. 다 오해야. 날 뭘로 보고. 난 그냥 내가 나서면 괜히 네가 더 미움 받을까 봐. 개소리하고 있네. 더 길게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저는 그대로 그 되먹지도 않은 모자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그 둘은 끈질기게 저를 물고 늘어졌고요. 결국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죠. 하지만 그 뒤로도 전 남자친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를 물고 넘어지더군요. 그럼 너 뱃속에 우리 애는 어쩔 건데? 정말 지울 거야? 지우긴 왜 지워? 낳을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이 빌미로 붙어먹을 생각하지 마, 이 거지 새끼야. 일단 겁박해서 쫓아내긴 했지만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남자친구가 아이를 핑계로 되도 않는 수작을 부릴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딸이 태어나고 어느 정도 크자 그쪽에서 친권 소송을 걸었어요. 정말 자기 딸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딸이 물려받게 될 막대한 외가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였죠. 정말 쓰레기 같은 놈 아닌가요?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그 분야에선 최고로 인정받는 변호인단을 선임했고요. 전 남자친구의 되도 않는 소송에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죠. 전 남자친구도 그 예비 시모도 딸을 그리워해서 연락 한번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돈을 노리는 듯한 메시지나 연락은 너무 자주 했고요. 정말 치가 떨리는 인간들 아닌가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재판에서 패한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의 인생은 그 뒤로 진창에 처박혔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고 만난 여자가 알고 보니 아주 영악한 꽃뱀이었더라고요. 부잣집 딸인 척 전 남자친구를 홀려서 집안 재산을 다 빼앗은 뒤 그대로 잠적해버렸더군요. 이 일로 충격받은 전 남자친구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처박혀 술만 마셨고요.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렸어요. 예비 시모는 그런 아들놈을 뒷바라지하다 결국 허리를 크게 다쳐 요양병원에 평생 처박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안타깝긴커녕 쌤통이라는 생각만 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여전히 정정하시고요. 저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다신 사랑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의사인데요. 재력은 둘째치고 제 과거를 알고도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감싸준 좋은 사람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희 딸을 자기 호적에 올려줬고요. 결혼하고 낳은 아들하고 차별 없이 사랑을 줬죠. 오히려 딸만 너무 어화둥둥해서 주변에서 딸바보라고 놀릴 정도랍니다. 엄마는 제 육아를 도와주느라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이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요즘은 저보다 남편을 더 챙기세요. 남편 덕분에 제가 다시 얼굴에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이죠.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애틋하고 뭉클한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엄마가 상견례를 엎어버리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 엄청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 결국 이혼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다 서늘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 행복은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글로 지난 과거를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이 새삼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